일본인의 성묘와 조상 참배, 개정판.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가진 문화 가운데 조상을 기억하는 풍습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성묘와 기념일 등의 이름으로 우리들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례의 풍습으로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을 가진 인도는 물론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선친을 화장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지요. 부활의 신앙과 함께 뿌리 깊은 기독교 문화를 가진 유럽 등지에서는 기념물 등의 비석을 만들어 예배당 혹은 지하에 안치하기도 합니다. 지인 중에 한 분께서는 이 세상에 한 평의 땅을 가질 만큼의 가치도 없는 부끄러운 자라는 말씀을 하셔서 유언대로 화장을 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이외의 곳에서 유일하게 목격한 화장의 경험이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환경론자 등을 중심으로 화장은 물론 우주장 등 다양한 모습으로 장례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지요. 그래도 부활의 신앙과 함께 뿌리 깊은 기독교 문화를 가진 유럽 등지에서는 아직까지 화장을 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지요. 일반적으로 비석을 지어 예배당 혹은 지하에 안치하지요. 그 외의 무덤은 주로 교회 주변 혹은 공동묘지를 사용합니다. 비석의 모양은 십자가를 비롯하여 혹은 개선문을 연상시키는 것은 물론 성묘 때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 모양까지 각양각색입니다. 미국은 주정부에 의하여 묘지의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선조들을 기억하는 풍습으로 기일과 명절 혹은 축제일 그리고 기념일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에서는 한식, 단오, 추석, 그리고 설날에 4대 명절을 지킵니다. 이러한 명절은 전해오는 고유의 의미와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습들 중에 한 가지는 선친 혹은 조상님들과 연관된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신 부모님 혹은 선조님들을 기억하여 제사를 지내며 또 성묘를 가는 풍습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는 기일을 기억하여 음식을 차리는 등의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목격한 일은 없습니다. 추모일 혹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기일이 아니라 선친의 생신일이 되지요. 산소에 가는 날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남미의 경우는 라틴계 문화가 뿌리를 내린 때문인지 서구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주민의 전통적인 주택의 경우 매우 독특한 형식의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의 제한은 선조님들의 방으로 사용되지요. 지하실에 내려가면 무척 시원하기에 가족들이 즐겨 찾는 장소라고 합니다. 지하에는 각 선조들의 뼈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치 산사람과 스킨십을 하듯이 뼈를 만지며 또 대화를 하듯이 말을 걸기도 합니다. 다른 형태의 가족으로 그 집에서 계속 존재하는 것이지요. 빵과 물이 연관된 명절이 있다고 합니다. 매우 독창적인 문화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은 거의 모든 이들이 화장을 택합니다. 그래서인지 후일, 땅에 묻힌다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지요. 장례와 화장이 끝나면 항아리에 담긴 유골은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지내게 됩니다. 보통 49제 시기에 가족묘에 안치되지요. 최근에는 수목장이라고 하여 나무 옆 혹은 꽃밭의 흙 속에 재를 뿌리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설에 부탁하여 평상시보다 더 오래 혹은 더 높은 온도로 화장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합니다. 유골이 쉽게 가루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같이 차례상을 차리며 조상을 공양하는 풍습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보통 명절과 기념일의 시기에 성묘를 갑니다. 학가마일이 즉 성묘의 시기는 기일 이외에 춘분과 초분의 희강 그리고 오봉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매년 4차례의 산소 참배가 있습니다. 이 묘지는 한국과 같은 잔디가 깔린 봉분이 아닙니다. 돌로 비석을 세우고 2개의 꽃병과 꽃병 사이에는 향로가 있습니다. 화장된 유골은 땅속 혹은 지상의 석실에 안치하게 됩니다. 일본은 개인용 무덤이라는 개념이 없어 보입니다. 가족 모두가 들어가는 석실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유골을 담은 항아리가 가득 차는 때가 오겠지요. 그러면 오래된 항아리의 유골은 석실 바닥에 뿌려지고 새로운 항아리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오랜 세월 동안 모든 가족이 한 묘지와 석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묘지는 한국과 같은 잔디가 깔린 봉분이 아묘지는 한국과 같은 잔디가 깔린 봉분이 아닙니다. 돌로 비석을 세우고 2개의 꽃병, 그리고 꽃병 사이에는 향로가 있습니다. 화장된 유골은 땅속 혹은 지상의 석실에 안치하게 됩니다. 일본은 개인용 무덤이라는 개념이 없어 보입니다. 가족 모두가 들어가는 석실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유골을 담은 항아리가 가득 차는 때가 오겠지요. 그러면 오래된 항아리의 유골은 석실 바닥에 뿌려지고 새로운 항아리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오랜 세월 동안 모든 가족이 한 묘지와 석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습기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량의 숯을 석실에 뿌리기도 합니다. 성묘 시에는 솔과 비누 등을 사용하여 비석과 주변을 깨끗이 닦고 또 청소를 합니다. 잡초를 뽑거나 깎아야 하는 한국의 성묘와는 크게 다른 모습이지요. 드물지만 돌로 깎은 명암 서랍이 비치된 곳도 있습니다. 아마도 가족 이외의 관계자가 성묘를 왔을 경우 이를 알기 위함이겠지요.
무덤에 들어가서까지 일과 사업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메시지 박스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무덤은 이승과 저승을 구별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왠지 해방되지 못한 분을 뵙는 것 같기도 하고 끝없이 생을 이어가는 모습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광경에 당황스러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춘분과 추분은 성묘 혹은 조상참배와 연관하여 희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희강이란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희강은 한글로 피안이라 하는군요. 희강은 저승 혹은 깨달은 자가 가는 열반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희강은 번뇌를 벗어난 깨달음의 경지이며 죽은 자가 가는 저편의 세상, 즉 저승을 말합니다. 봄의 희강은 3월에 오는 춘분의 날과 함께 전후 3일간의 총 7일간을 가리킵니다. 가을의 희강은 9월에 오는 추분의 날과 함께 전후 3일간의 총 7일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춘분과 추분의 날은 일본 국립천문대의 담당관이 하늘을 관찰하고 계산하여 다음 해에 춘분과 추분의 날을 미리 발표합니다. 달력 인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일본인은 우리의 추석에 해당되는 오봉과 춘분과 추분 희강의 기간 중에 성묘를 합니다. 춘분부터는 낮이 길어지고 추분부터는 밤이 길어지는 날이지요. 이때에 성묘를 하고 또 선친과 조상님께 공양을 올리지요. 희강, 즉 피안이란 단어는 산스크리트어의 파라미타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반야심경에 반야파라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라밀다가 파라미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쌓아야 할 수행을 의미한다고 하지요. 삶의 번뇌와 괴로움, 욕심 등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곧 불교의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희강과 오봉의 차이에 대하여입니다. 희강과 오봉은 모두 성묘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이지만 본래의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희강이란 이 세상과 저 세상이 가장 가까워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선친과의 교통이 가장 쉬워지는 날로 여겨지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제사를 받는 조상님이 이 세상에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우리의 추석에 해당되는 오봉의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8월 13일부터 16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오봉에는 조상님이 저승에서 돌아온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저승에서 돌아오는 조상님을 묘지까지 마중을 나가 조상님의 혼을 등불을 피워서 집까지 모셔와 맞이합니다. 공양, 즉 제사가 끝난 후에는 등불을 피워 선친의 혼을 저승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오봉, 즉 추석 공양의 내용입니다. 희강과 오봉은 성묘를 하고 조상님에게 손을 모으고 공양을 하는 일본 전통의 행사입니다. 희강은 자손이 선친과 조상에게 다가가는 시기이며 오봉은 조상님을 집으로 모시고 와 다시 돌려보내는 때입니다. 같은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의 행사인 것이지요. 물론 이 두 가지 행사는 불교의 사상이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나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일본 고유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일본 전통의 신앙이나 풍습과 결부되어 태어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본인의 성묘와 조상 참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을 알면 한국이 보이고 한국을 알면 일본이 보인다. 제24회. 지금까지 함께하여 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